강대국들 위협함에 빠르게 부상하고 있는 신흥강대국, 이제 중국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지림에서도 중국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걸 느꼈다고요? 일단 챕터 1, 1장이 중국이에요. 중국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중국의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챕터에 중국 얘기가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 뭐 파나마 운하를 대체할 니카라구아 운하를 만들고 있다. 저 남중국해를 비롯해서 동남아시아에 항구 지원하고 거기에 이제 힘을 뻗치고 아프리카 지원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 저자 얘기는 하지만 아직도 미국과 대등하게 겨루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라고 자기는 본다라고 하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계속해서 중국을 의식하고 있는 걸 보면 중국이 거의 이제 비근하게 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중국이 드라마로 치면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유일한 주인공. 기사에서 이제 2년 전에 기사에서 본 내용인데 중국이 뭐 철도도 깔고 뭐 원유 같은 것도 채굴하려고 하고 뭐 구리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는데 공자학원이라는 거를 세워요. 공자학원? 네. 2018년 기준으로 아프리카 전역에 50개가 있대요. 근데 거기가 중국어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중국 문화 역사까지 다 가르치는 학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깊숙하게 침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네갈 어떤 학생이 인터뷰한 거를 봤는데 세네갈은 원래 프랑스 식민지여서 프랑스어가 공용어다. 근데 원래는 제2 외국어가 영어 선택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다 중국어로 바뀌었다. 그래서 요즘엔 중국이라는 단어 자체가 문화에서 첨단을 상징하는 코드다. 어머.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진짜 어딜 가도 차이나타운 없는 데가 없다라는 말이 생각나면서 좀 무섭더라고요. 특히 화웨이가요. 아프리카에 지금 엄청나게 아이고야. 망을 깔고 있어요. 아이티까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전기도 안 들어왔어요. 뭐 전화도 없었습니다. 한꺼번에 들어왔구나. 근데 한꺼번에 그냥 패키지로 그러니까 개구리가 팔짝 뛰듯이 그래서 립프로그 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반발하는 세력도 없고요. 그러니까 뭐 태양광으로 전기하고요. 그리고 바로 인공위성으로 해서 이제 망 이용할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모바일폰이 딱 제공이 되면 바로 인터넷 되는 겁니다. 중간 단계 생략. 완전 생략. 그래서 지금요. 지금 실리콘 사바나가 생겼습니다. 사바나? 사바나. 그래서 케냐가 좀 뜨고 있어요. 그래서 케냐가 옛날에는 그냥 무슨 동물의 왕국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거기 IT 기술이 들어오고 또 이런 창업가들이 몰리면서 거기 선두죠, 아주 중국. 핫한. 네, 근데 거기 이제 중국이 이제 대주는 거죠, 뒤에서. 근데 이게 또 배경이 있는 게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되면서 아프리카 쪽을 조금 하대했어요. 좀 하대하는 발언을 하면서 중국이 그걸로 인한 반사이익을 굉장히 많이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한참 오빠. 네, 아프리카의 엘리트들이 이제 미국을 원래 갔었는데 미국을 못 가게 되면서 비자가 이민법이 강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상대적으로 그 비자 기준을 약하게 낮춰주면서 장학금으로 지원을 한 거죠. 전 여기서 이제 니카라구아 대운하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걸 읽으면서 100년 전에 미국이 파나마 운하를 팔 때가 너무 떠오르는 거예요. 북아메리카가 이렇게 있고 중남미가 이렇게 굉장히 오목하고 그다음에 남아메리카가 있잖아요. 근데 지형이 이러니까 태평양에서 대서양을 가려면 배가 원래는 남극까지 갔다가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중간에 운하가 중남미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많이 생각했고 이거를 어느 나라가 하냐면 미국이 합니다. 자기네 나라 땅이 아니에요. 원래 콜롬비아예요. 근데 콜롬비아 정부에서 좀 까칠하게 나오니까 그 원주민들을 독립운동을 지원을 해서 나라를 세웁니다. 그게 파나마고 말하자면 운하 때문에 생긴 나라가 파나마예요. 아 정말? 파나마 운하가 먼저이고 파나마 뭐 공사는 이제 나중에 지어지면 운하 덕에 국가 생긴? 운하 덕에 국가가 생겼고 그 공사를 한 주체는 미군 육군이에요. 미군 육군이 파나마 운하를 파고 그리고 파나마라는 나라가 생겼지만 파나마 운하의 소유권과 운영권은 미국이 갖고 있었어요. 1999년까지. 세계의 정말 군사와 모든 물류와 이런 거의 전략적 요충지인데 거기를 미국이 강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으니까 중국의 어떤 세계 진출 전략이 있다면 거기 말고 운하가 하나 더 있으면 좋겠잖아요. 파나마 바로 위에가 코스타리카고 그 위에가 니카라과입니다. 근데 니카라과가 굉장히 반미 성향이 심해요.
근데 몇 년 전에 중국의 어떤 통신 재벌이 니카라과 정부와 합작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니카라과 대운하를 만들겠다 이런 발표를 해요. 근데 이 재벌이 젊었을 때 뭐 하던 사람인지 잘 몰라요. 왕징이라는 중국의 통신 재벌인데 중국 국영전력회사가 어떤 자회사를 민영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그걸 어떤 37, 30대 후반인 젊은이가 그 회사를 사요. 그리고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아무도 몰라요. 갑자기 엄청난 갑부가 되는데 꼭 이 회사가 중국의 대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온 회사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하. 우크라이나의 항만 건설 사업을 하고 니카라과의 이동통신 사업 진출을 한다고 니카라가 가더니 그걸로 니카라가 정계랑 친해져서 바로 니카라가 대운하 사업권을 땁니다. 사람들이 다 의심하죠. 외신 같은데 이미 CNN에서도 막 의심하는 게 이게 진짜 이 사람이 이끄는 회사 맞느냐, 공산당의 대리인 아니냐. 지금 이 합작회사는 문을 닫았어요. 이 합작회사는 문을 닫았는데 만약에 몇 년 있다가 또 다른 중국의 다른 재벌이 거기서 또 그 사건을 이어받는다. 근데 그 재벌도 정체가 뭔지 잘 모르겠다. 눈 가리고 그러면 하고. 우리가 좀 의심을 해봐야 해봐야죠. 지금도 많이 의심을 하고. 머리 좋다. 그 제가 그 중국에 이 지리 교과서를 입수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요 초등학교 때는 이제 고향 지리 같은 식으로 해서 이제 각 성의 그 지리를 배우고요. 향토지리. 예, 그렇게 배우고 고등학교 선택 과목이 9과목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해양지리. 해양지리라고 하고 그냥 완전히 이제 이거 완전히 헬이죠, 헬. 그러니까 이 정도로 바다만 배워요. 세상. 자, 그 다음에 이제 여행지리. 근데 이 여행지리가요 정말 전 세계가 골고루 정말 아프리카 지역까지 다 여행을 떠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인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막 우주와 지구에서 이제 우주지리까지. 우와. 와. 중국은요 이미 사람들의 마인드가 이제 뭐 땅에 갇혀 있지 않아요. 해양, 세계 그리고 우주까지. 저는 오늘 김희재 교수님이 가져오신 지금 우주와 지구라는 이 책이 너무 위협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지리도 제대로 안 배우고 있는데 이들은 해양지리를 떠나서 우주지리까지 배우고 있는 이 상황이니 정말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를 좀 돌아봐야 되겠구나. 아주 굉장히 경각심이 불러일으켜지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이 책에 처음에 보면은 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지정학이라는 거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일반 독자들이 지정학이란 말이 좀 낯설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썼을 거예요. 근데 한국인들은 지정학이란 말에 너무 익숙하죠. 지정학적 위치.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지정학이 뭐냐면 지리 정치학.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요만할 때부터 지리가 얼마나 정치와 외교와 다 연결되어 있는지를 뼈 아프게 느끼고 배웠던 나라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발만 더 나가면 금방 이제 시야를 더 확장하고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